안녕하세요. 애니메이션 이야기 2강 스토리 기획과 세계관 편입니다. 오늘은 이제 스토리 기획과 세계관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 이거부터 먼저 알아볼 건데요. 그 3요소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3요소가 있고요. 이 3요소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것이 3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3요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등장인물이 가장 먼저 나오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리 단순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세 가지가 빠지면 재미가 없어지거나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뭐 별로 재미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부족한 걸 등에 이제 의문이 든다면 스토리의 3요소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인 것이 바로 인물, 사건, 배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스토리의 진전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인물이 있어야만 이야기가 만들어지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경은 스토리의 시간과 공간을 설정한다.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이고 이 배경이 세계관의 이야기를 구축해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갈등으로 유발된 것으로 원인과 결과, 인과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인과율이라면은 이제 원인과 결과를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나타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예,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럼 스토리의 3요소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의 개념부터 하나 알아볼 건데요. 스토리의 개념을 보면 하나의 작품에 묘사된 사건의 연대기적 전개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에 사건이 계속 연달아 일어나는 그런 전개 과정입니다. 이것은 픽션, 허구일 수도 있고 노블, 소설일 수도 있고 내러티브, 묘사일 수도 있고 줄거리, 이야기, 서사 등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작품 안에 시간과 공간상에서 발생하는 인과관계로 얽혀있는 사건들이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사건의 연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제 내러티브라 하면은 줄거리보다는 한층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데 영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두 번째 스토리는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이 있다고 그랬죠. 그 중에 시간, 공간, 인과율에 의한 사건의 연쇄가 스토리 구조에 가장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그 인물, 사건, 배경이 한데 어우러져서 사건을 계속 일으켜 나간다. 그래서 모든 매체의 서사에서 인과율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모든 사건은 원인과 결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율이란 사건을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는 것을 인과율이라고 하고요. 이런 스토리 구조에서는 인물, 사건, 배경에서 인과율이 그 사건을 일으키고 결과를 나타내주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스토리 구조를 알아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토리 구조에서 인물을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인물의 역할. 인물은 이야기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돕는 스토리의 주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인물은 설정된 인물들에 의해 비로소 이야기는 앞으로 전진하게 되고 이들이 부딪히는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이 이야기를 앞으로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인물은 스토리 밖의 사람들, 관객, 독자죠. 그 독자와 동일시되며 극의 몰입을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다음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감정이입을 하며 허구의 세계로 거부 반응 없이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관객, 독자들은 이 인물들을 보면서 감정이입을 하는 거죠. 자신이 인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빠져들면서 몰입을 합니다. 그래서 설정된 인물은 이야기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해결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직접적으로 깨닫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하는 거죠. 우리 독자나 관객은 어떻습니까? 이 인물을 보고 간접 체험을 한다고 하죠. 간접 체험을 해서 인물의 역할 등을 직접적으로 보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서 바라보는 인물은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측면에서 다른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사건을 겪으면서 성장하고 변모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인물이 좀 뭔가를 잘 못하는 인물이 되다가 나중에는 그걸 되게 잘하는 인물이 되는 이런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만 그 주인공으로서 가치가 있고요. 재미 요소를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간접적으로 느끼면서 작품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인물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결국 그러면 인물은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어떤 인물이 스토리상에서 등장할 때는 어떤 한 부분이 부각되어 나타나는데 창작자의 위치에서 좋은 주인공은 물론 주변 인물들까지 스토리 밖의 영역을 설정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투영해서 주인공이나 등장인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롤 모델,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을 가지고 인물에 대한 이력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이력에는 이름, 성별, 나이, 국적, 학력, 취미, 건강, 특기, 부모, 특징, 그다음에 근무지, 가정환경, 현재, 과거 그런 가정환경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결혼 여부, 경제력, 유년 시절, 희망, 욕망, 친구, 성격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나열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름이 가장 중요하죠. 인물에 대한 이름이 있어야 되니까요. 이름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특징, 이 인물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이, 특기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특징, 얼굴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걸 찾아보는 것이 또 중요하게 되겠고, 또 그 중에서도 좀 더 중요한 거는 성격입니다. 성격. 인물에 대한 성격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성격을 잘 나타내고 이런 인물들이 그 성격에 따라서 등장 인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인물의 이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건과 배경이 있습니다. 사건과 배경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첫 번째 배경 설정에는 공간이 있고 시간이 있습니다.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배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배경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환경이고요. 시간과 공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배경은 인물을 탄생시키고 사건을 유발시키는 바탕이 됩니다. 그 바탕에는 어울리는 인물과 사건 등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이제 배경 설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예를 들어서 이제 조선시대다, 이야기가 조선시대다 그러면 공간적인 배경은 조선시대에 대한 뭐 집이라든지 인물들에 대한 옷이라든지 그런 의복 같은 것도 다 조선시대로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시간은 뭐 조선시대니까 뭐 예전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사건과 인과율 등이 어떻게 배치되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이제 새롭게 구성되는데, 사건과 인과율을 보게 되면 좋은 시공간을 설정하고 매력적인 캐릭터도 만들어냈다면 사건이 필요한 거죠. 사건을 제대로 구성되게 하려면 원인과 결과를 뜻하는 인과율의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건을 가지고 만들 것인지 이거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고, 인과율을 기본으로 하는 것은 사건의 연쇄를 꾸며서 스토리화 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건이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그것이 좀 더 스토리화 된다, 이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토리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지는 사건의 연쇄라고 할 수 있고, 사건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구성되고 사건을 해결하고 경험하는 인물들의 행동에 의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이것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제공해주는 인과율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첫 번째 인물을 만들고 사건과 배경을 만들어내므로써 스토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컨셉 아트와 연관시킬 수 있는 미술 분야와 작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네 가지 정도 있습니다. 영화, 첫 번째 영화는요. 컨셉 아트는 영화의 그 기획 단계에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완성된 컨셉 아트를 중심으로 전체 영화의 시각적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의 그 첫 번째 그 등장인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컨셉 아트가 중요하게 되겠고요. 그 등장인물에 따르는 그런 세계관, 그런 배경이라든지 장치 등이 필요한 거고, 미술 감독이 컨셉 아티스트를 경험하기도 하죠. 영화에서는요.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은 영화의 컨셉 아트와 아주 비슷합니다. 영화의 이야기 구조를 그대로 가져오고요. 그 장치라든지 이런 구조 등을 영화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은 영화의 컨셉 아트와 비슷하고 건축의 조감도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화와 웹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화의 컨셉 아트는 항상 그 예상 샘플 이미지 등이 있고요. 만화에서는 컨셉 아트라고 하진 않는데 이제 주인공에 대한 캐릭터라든지 이런 캐릭터 디자인 요소 등이 좀 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만화의 컨셉 아트는 캐릭터 디자인 또는 캐릭터 컨셉 아트가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게임. 게임 분야에는 컨셉 아트가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이 게임이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느냐에 따라서 게임의 향방이 좌우되죠. 게임의 컨셉 아트를 중심으로 게임 레이아웃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배경 디자인 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게임의 스토리 진행을 비주얼로 보강해 주기도 하고 색채나 분위기로 연출을 합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애니메이션 컨셉 아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전체적인 형태나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보고요. 기획서, 특히 이 기획서는 시놉시스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 시놉시스는 주제나 기획, 작품의 제작 의도, 그리고 등장인물, 그리고 줄거리 등이 이제 들어가 있는 기획서를 읽어보고 아이디어를 시각화해주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러프 스케치부터 시작하고요. 이런 단계는 이제 컨셉 아트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세 단계 정도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단계 1단계는요. 애니메이션의 그 스토리, 배경 설정 등을 분석하고요. 사전에 주어진 스토리와 배경 등에 맞게 전체적인 형태나 이미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스토리와 배경, 캐릭터 설정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그 핵심 요소 등을 정리하고 반영하죠. 이것은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래서 그 감독이나 애니메이터가 함께 기획자가 같이 이런 1단계에서 설정을 분석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 러프 스케치입니다. 감독이나 컨셉 아티스트가 1단계에서 떠오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스케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이라든지 요소라든지 장치라든지 그런 인물 등을 스케치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수정하면서 스케치하면서 아이디어를 수정하겠죠. 네, 이게 뭐 목걸이나 귀걸이가 잘못되어 있다. 뭐 모자를 써야 되는데 모자가 이런 형태면 좋겠다. 뭐 가방을 맸는데 가방은 뭐 무거운 가방을 맬 것이냐 아니면 드는 가방을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등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수정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머릿속에 아이디어를 최초로 시각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야기에 따라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러프 스케치라도 좀 더 명확한 러프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이디어 단계가 끝나면 3단계로서는 이제 스케치를 정리하고 채색하는 단계인데요. 러프 스케치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완성합니다. 완성하면 이제 펜터칠을 통해서 캐릭터를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내 주고요. 이것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채색을 통해 그 효과 등을 이제 입혀 주게 되겠죠. 그러면 실제 배경이나 이런 이야기 구조에 맞는
채색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그 오른쪽 그림은 컨셉 아티스트인 마크 몰라에 대한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면 헝가리 출신의 컨셉 아티스트인데요. 일러스트레이터이기도 하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컨셉 아트 작업을 합니다. 드로잉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합니다. 만화 웹툰 컨셉 아트는 만화에는 이제 컨셉 아트란 용어를 거의 쓰지 않고요. 캐릭터 일러스트가 중심이 됩니다. 결론은 이제 아이디어 스케치를 완성도 있게 그린 것을 컨셉 아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만화나 웹툰은 캐릭터라고 하죠. 그래서 만화 컨셉 아트는 그 아이디어 스케치, 예상 샘플 이미지, 만화 일러스트 등이 나오는데 캐릭터, 배경, 장면 일러스트 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컨셉 아티스트에는 또 빈스추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3D 포탈 포럼이라고 아래에 그 주소가 있죠. 이렇게 요 주소 forums.3dtotal.com, 그쵸?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작품 등을 볼 수가 있고요. 레귤러 멤버입니다. 그래서 닉네임이 뭐 키드 추클로 되어 있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에 대한 컨셉 아트를 알아본다면 게임의 컨셉 아트가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게임 레이아웃 디자인이라든지 캐릭터 디자인, 그 다음 배경 디자인 등이 이루어져 있고, 게임 감독의 아이디어를 시작으로 표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게임 컨셉 아트는 게임 제작 초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게임의 스토리 진행을 비주얼로 보강해 주거나 색채나 분위기를 전체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컨셉 아트 제작 단계는 총 5단계가 있고요. 첫 번째는 게임의 기획서, 그러니까 시놉시스가 들어간 기획서죠. 그리고 배경, 설정, 조건 등을 분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이나 게임 기획자로부터 나온 그런 기획서를 바탕으로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아이디어 스케치, 러프 스케치를 하고 게임의 핵심 요소를 기억하면서 아이디어를 러프하게 스케치합니다. 3단계에서는 스케치를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양한 러프 스케치를 모아서 기획 의도 및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맞는지 검토, 수정, 보완하게 되겠죠. 이 3단계에서 거의 아이디어가 표출화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단계는 스케치 정리 및 채색을 합니다. 스케치 정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펜터치를 통해서 캐릭터나 요소 등을 모두 완성하는 단계이고요. 채색을 통해서 세계관의 분위기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단계이죠. 5단계는 세부 정리 및 추가 설정 작업을 합니다. 완성된 컨셉 아트를 통해서 세부 부분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세계관, 뭐 다른 이야기, 이런 부분까지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게임의 컨셉 아트는 가장 많이 발달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컨셉 아티스트 등은 이제 찾아보시면 나오는데요. 니콜라스 페랭드 같은 사람이 이제 있고요. 드라고스 지에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상과학, 만화, 판타지 등의 CG 아티스트 등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스토리 기획과 세계관을 통해서 그 여러분이 이제 나의 작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 등을 이제 생각해 보았는데요. 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도 이야기를 만들면 되는데, 아이디어가 사실 뭐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문득 생각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메모지나 뭐 패드나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항상 메모를 하시고 아이디어 구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